오는 10월 1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더 리더 대 에르난데스 이벤트에 새로운 경기들이 추가됐습니다. 찰스 주리덴과 데이비 그랜트의 벤터급 경기가 추가됐고, 또한 드류 도버와 카일 프레플러에게 라이트급 경기가 추가됐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사랑받는 드류 도버는 현재 3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이번에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또한 어제 일리아 토프리아의 매니저가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했다며 캡처짤이 돌았는데요. 게이츠한테 잘 자라고 전해라. And still UFC 322 이런 의미입니다. 즉 게이츠가 일리아에게 UFC 322에서 KO 될 거라는 뜻인데요.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는 11월 UFC 322에서 일리아가 게이츠와 싸운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였던 걸로 보입니다.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가짜뉴스라는 댓글을 달며 해당 스크린샷이 조작된 것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스페인 기자 알바로 콜메네로 또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엘 알바레스가 파레에서 싸우고 일리아 토프리아가 뉴욕에서 싸운다는 게 사실이냐 묻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난 조엘이 10월이나 11월쯤, 토프리아는 1월이나 2월쯤 싸우길 기대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정황상 11월 일리아가 게이츠와 싸운다는 소식은 가짜뉴스로 보입니다. 한편 유력한 또 한 명의 라이트급 컨텐더죠. 아르만 사루키안은 경기가 잡혔습니다. 잡혔긴 잡혔는데 MMA 경기가 아니라 그래플링 매치입니다. 오는 9월 모스크바에서 그래플링 매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UFC 경기 소식도 곧 들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UFC 라커룸 사진과 함께 조만간이라는 짧은 문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UFC가 일리아의 다음 상대로 바로 아르만 사루키안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패디는 랭킹이 너무 뒤에 있어서 명분이 부족하고 아마도 게이츠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은데요. 일리아가 언제 복귀하고 상대는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또한 조슈아 반과 알렉산드레 판토자의 플라이급 타이틀전이 잡힌 듯 합니다. 조슈아 반은 본인의 트윗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모티콘을 남기며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2월 이벤트에서 싸울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네요. 이 12월 카드에 UFC가 플라이급 넘버원 컨텐더 경기도 하나 넣어서 빌드업 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타이라 타투로와 브랜든 모레노가 12월 페이퍼뷰 이벤트에서 싸운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정황상 유력할 거로 보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파이트 매니저 알리 압델라지즈가 이슬람과 함자트의 슈퍼파이트, 그리고 이슬람과 잭델라 마다레나 경기를 업데이트해줬습니다. 먼저 함자트가 웰터급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했다. 만약 이슬람과 함자트가 웰터급에서 붙는다면 엄청날 것 같다고 하자 알리는 그 경기는 절대 열리지 않을 거야. 일단 함자트는 너무 커. 다시는 웰터급 체중을 맞추지 못할 거라고 봐. 그리고 이슬람과 함자트는 서로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같은 지역 출신들이고, 그래서 솔직히 이 경기는 말이 안 된다고 봐. 오히려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면 그게 더 말이 된다 생각해. 그리고 함자트는 다른 체급을 생각하기엔 미들급에서 처리해야 할 도전자들이 너무 많아. 플러피도 진짜 킬러고 더 리더도 정말 까다로운 선수야. 그리고 이마부프도 있고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정말 많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슬람과 잭델라 마달레나 경기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냐는 질문에는 있잖아. 결국 경기는 성사됐어. 근데 난 항상 단체를 존중하거든. 발표하는 건 UFC가 할 일이잖아. UFC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확실한 건 올해가 끝나기 전에 호주 챔피언은 더 이상 없을 거란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알리는 모브사르가 건강을 회복했고 훈련 중이라 얘기했고,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잡혀있는 일정은 없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어제 리온 에드워즈가 오는 11월 이슬람과 재계 카드에서 뛰고 싶다 얘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상대가 누가 될지 궁금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칼로스 프라치스가 유력해 보입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칼로스 프라치스가 10월 UFC 리오 카드에서 뛰지 않고 11월 UFC 322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뛸 거라고 합니다. 칼로스 프라치스는 지난 경기에서 승리 후 리온 에드워즈를 콜아웃했었죠. 아무래도 리온과 프라치스의 경기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오피셜을 한번 기다려보시죠. 또한 헤나토 모이카노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르만 사루키안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본다 얘기했습니다. 먼저 패디 핀블렛, 아르만 사루키안, 저스틴 게이치, 이 셋 중 누가 토프리아한테 가장 까다로운 상대인지 3명 다 일리아에게 진다고 보냐는 질문에 모이카노는 게이치는 위험하지. KO 파워가 워낙 세니까. 하지만 게이치 스타일이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린다라서 그렇게 가면 결국 토프리아가 잡아낼 거야. 사루키안은 솔직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봐. 토프리아가 완전히 박살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차라리 패디 핀블렛이랑 붙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르만 사루키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아. 이유는 글쎄 뭐 특별히 감정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 친구가 될 만한 스타일은 아니야. 이유는 글쎄
내가 보기엔 좀 거만해 보여. 내가 더 잘났다는 태도 말이야. 난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해. 파이터로서 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더 우월한 건 아니잖아. 진짜 가치는 남들이 안 볼 때도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아르마는 다른 사람을 하찮게 대하는 걸 보면 도덕적이라 보지 않아. 네가 챔피언이고 잘 싸우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건 아니야.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머리가 더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신 앞에서는 누가 옳았는지 결국 드러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UFC 318에서 파트리시오 피플에게 패배한 댄 이게가 경기에서 지고 난 다음날 아침은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The question is how do I feel the morning after a loss? And the honest, easy, short answer is usually pretty disappointed. Rightfully, as I should be. You know, the way I approach fights and training, maybe I take things too serious, but I feel like I do everything right, the way I'm supposed to do it. The way a professional athlete should live, sleep, train, recover, eat, every single aspect. I check the boxes. We do our studies, our film study. I go in there planning to win. Sometimes it just doesn't happen. That sucks, and it is disappointing, but I can also live with it knowing that I did everything that I believe I was supposed to do to go out there and win a fight. But honestly, the real question is, what are you gonna do after a loss? Are you gonna stay down, play the pity party, and just get in your own head, have negative self-talk? It's really easy to let doubt creep in, especially after a loss. But I always think back to the Proverbs. A righteous man may fall 7 times, but he keeps getting up. One fall can cause the wicked to perish. So I just keep getting up. I've lost so many times, not just in fighting, but in life. You just keep getting up because the reality is no one's really going to feel sorry for you. You can feel sorry for yourself, but it really won't change the result or the fact. So my advice is, for myself even, as long as I'm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making the adjustments, trying to get better every single day, then I'm okay with it. It's part of the journey. You're going to win, you're going to lose. But if you don't quit, you win. So keep going. Don't quit. That's it. 한편 퀸튼 잭슨은 아들의 사고 이후 첫 라이브 방송에서 인플루언서, MMA 구루를 인종차별자라 비판했습니다. 퀸튼 잭슨이 말하길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지만 그게 인종 문제로 변질되면 안 돼. 걔가 한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걘 인종차별적 태도를 드러냈어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에 MMA 구루가 트윗으로 반박했습니다. 난 살인 미수범을 멍청한 짐승이라고 불렀어. 근데 람페이지는 그걸로 날 인종차별자라고 하네. 지금은 2025년이야 라고? 그래, 2025년이다. 네가 신경 써야 할 건 내가 걔를 뭐라 불렀는지가 아니라 네 아들이 살인 미수범이라는 사실이야. 네 피해자 마인드가 아마도 네 아들을 10대들한테 휘둘리는 애로 만든 것 같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MMA 구루는 최근 찰스 소는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표현하거나 연출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가스라이팅이며 변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퀸튼 잭슨과의 친분 때문에 감싸려는 듯 보인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션 스트랜드가 라자 잭슨을 감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 감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본인 사례를 든 것도 비판하며 살인 미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곧바로 감옥에 가야 하는 건이라며 반박했습니다.